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발바닥 쪽, 특히 뒤꿈치 쪽에서 생기는 통증의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찾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족저, 즉 발바닥 쪽에 있는 근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근육에서 뼈로 이어지는 이 섬유성 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튼튼하게 발바닥 쪽에 있는데요. 발이 보통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발을 팔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족저근막을 팔 시위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족저근막이 반복되는 작은 외상들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통증도 생기고, 또 우리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손상과 함께 계속 생기는 거고, 그게 반복해서 생기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고 붓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발은 많이 사용되는 우리 몸에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어도 우리 일상생활만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뒤꿈치가 아플 때 족저근막염이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잘 생기는 경우를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체중이 증가해 있는 경우, 또는 체중이 예전보다 증가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체중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있는 경우, 우리가 과도한 활동을 했을 때, 오래 했을 때도 있겠고요, 또 격한 활동을 짧게라도 했을 때, 그럴 때는 족저근막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이제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평발의 반대발, 오목발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조의 변형이 있을 때 족저근막에 손상이 조금 더 잘 생긴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생각할 때 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불편하게 신는 경우, 특히 굽이 높은 힐이라든지 그 외에 좀 불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경우에는 오래 신게 된다면 이 족저근막염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가장 아프다, 이런 표현이 족저근막염의 상징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더 아플까? 아주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로는 자고 있을 때는 발을 쓰지 않는 거다 보니까 발의 아치가 최대한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안 쓰고 아치가 오므라든 채로 있다가 아침에 첫 발을 딛기 시작할 때는 아치가 펴지겠죠. 그렇게 할 때 족저근막도 당연히 당겨지게 되고, 그때가 가장 그래서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심한 분들이 아니면 아침에 아프시다가 점점 편해지시는데요. 우리가 발을 쓰면서 족저근막 자체가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당겨지는 힘도 조금 덜 당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꿈치 통증이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몇 달 이상 오래 지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아프고 저녁에도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기도 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진단을 할 때는 뒤꿈치 중에서 발바닥 쪽, 그리고 발바닥 쪽에서도 완전히 중앙 쪽보다 조금 안쪽을 촉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 바닥 쪽의 안쪽 부분에 압통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정형외과에서는 어떤 영상,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MRI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엑스레이에서는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또는 뒤꿈치 뼈에 조그만 뼈가 자라나온 골극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염증 자체를 보려면 초음파 또는 가장 정확하게는 MRI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려면 검사를 MRI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의심되는 수준에서 먼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이 아닌 치료로 나누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족저근막염은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는 소염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통증 부위에 가볍게 하는 마사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특수 물리 치료 중에 하나인 체외 충격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아치를 살려주는 깔창을 한다든지, 또는 뒤꿈치에만 따로 대는 패드를 한다든지, 또는 평소에 신는 신발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조금 푹신한 신발을 신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서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다소 길더라도 비수술적 치료에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족저근막을 절개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족저근막이 계속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흔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셨던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라도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를 내가 제대로 오래 하고 있었나 라는 점검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그 전에 위험 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체중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잘 관리를 한다든지, 평소에 과도한 신체 활동, 특히 발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잘 관리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는 깔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신발이겠죠. 실내에서도 내가 신발을 신는 것이 내 발이 더 낫지 않을까, 좀 부담이 평소에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결국에는 치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길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것 자체도 뒤꿈치가 그냥 계속 아프다 하다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몇 달 지나서 또는 1년 이상 아파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좀 길게 보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만성적으로 좀 다소 쉽게 갈 수 있는 뒤꿈치 통증인데요.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한 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세계 서울병원 정진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